오늘은 전쟁 국면에서 수익률 좋았던 ETF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경제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쟁 뉴스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나면 주식 다 끝나는 거 아냐?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방향이 먼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공포에 빠지면서도 동시에 묻습니다. 어디가 비싸질까? 누가 돈을 벌까? 어디로 피신할까? 이걸 역사로 보면 더 쉽습니다. 먼저 1990년 걸프전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본 건 민주주의나 외교가 아니라 석유 공급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원유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가는 급등했고 전쟁이 본격화되며 공급 우려가 완화되자 다시 진정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이때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나면 시장은 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나 보다 먼저 어디가 부족해지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먼저 보는 ETF가 바로 에너지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XLE가 있습니다. 이 ETF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 비중이 큰 구조라서 유가가 뛰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축 중 하나입니다. XLE는 에너지 장비, 서비스와 석유, 가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3년 이라크전입니다. 이 시기에도 시장은 이라크 전쟁 자체보다 유가 변동성과 공급 차질 가능성을 크게 반영했습니다. 미 연준 계열 연구 자료에서도 2002-2003년에 베네수엘라 파업과 이라크전이 겹치며 유가와 변동성이 뛰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전쟁을 볼 때는 누가 이기냐보다 원유, 천연가스, 운송, 공급망이 얼마나 흔들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 볼 때 에너지 ETF를 같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건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참고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면 전쟁 뉴스가 실제로 원유, 금, 방산세 축을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05달러 위로 올라가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동시에 유럽 방산주는 약세장 속에서도 드물게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이 군비 지출 확대를 먼저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금도 안전자산 수요가 붙으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국면 ETF는 보통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방산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ITA와 XAR가 있습니다. ITA는 미국 항공방산 대형주 쪽이 강하고 XAR은 상대적으로 더 고르게 분산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 기준으로 ITA의 보수는 0.38%, XAR은 0.35%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커질수록 무기 주문, 국방 예산, 방산 계약 쪽을 보는 ETF입니다. 둘째, 에너지 ETF XLE입니다. 이건 전쟁이 산유국, 해협, 원유 수송로와 연결될 때 가장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축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러시아 제재, 중동 확정 같은 키워드가 붙으면 시장은 거의 자동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계산합니다. 셋째, 금 ETF IAU입니다. IAU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구조이고 공식 설명에서도 금 가격 반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 때 사람들이 현금 다음으로 떠올리는 게 금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무섭다는 공포가 커질수록 자주 언급됩니다. 넷째, 원자재 ETF DBC입니다. 이 ETF는 특정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원자재 선물에 폭넓게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인베스코는 DBC를 커머디티 퓨처스에 투자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단순히 유가만이 아니라 곡물, 금속, 운송비, 공급망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넓게 보고 싶을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ETF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은 안전자산이 맞지만 최근처럼 달러가 너무 강하거나 금리 우려가 커지면 전쟁 중에도 금이 기대만큼 못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로이터는 최근 전쟁 국면에서 달러 선호가 강해지며 금이 약세를 보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뉴스만 보고 무조건 금, 무조건 방산, 무조건 에너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유가가 핵심이면 XL이 군비 확대가 핵심이면 ITA, XAR 공포 회피가 핵심이면 IAU. 전쟁이 공급망 전체를 흔들면 DBC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전쟁장에서는 좋은 회사 찾기보다 어떤 가격이 먼저 튀는지를 봐야 합니다. 총알이 날아가면 방산을 보고, 유조선이 흔들리면 에너지를 보고, 시장이 겁먹으면 금을 보고, 세상이 전체적으로 꼬이면 원자재를 보면 됩니다.